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요. 속속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지난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주 선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저 민주당으로 가겠다. 원래 이준석 쪽하고 다 콜을 받았던 모양인데, 네. 갑자기 이재명한테 가겠다 했는데 정작 이재명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 그 보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류가 됐는가 봤더니 그 이병태 교수의 과거의 발언 중에 문제의 발언이 몇 개 있다 이런 건데 2019년 문재인 정부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관련해 갖고 SNS 글에다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네. 치매 아니면 정신분열증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기생충 정권이다. 그다음에 그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갖고는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세월호 사건을 불행한 교통사고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걸려가지고 괜히 저분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해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역시 이게 참 지식인들의 어떤 한계점, 이게 결국 권력 앞에 결국 참 약하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대통령 다 된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좀 힘 있는 대로 이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우면요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듭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앞장서 떠들었던 사람들은 속속 가버렸습니다. 오늘요 홍준표 전 시장의 또 SNS 지지 그룹인가요? 그런 분들 또 대거 또 민주당 당사 가서 또 기자회견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기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해설이 없던데 좀 홍준표 시장 고사인 받고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고사인 안 받고 저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본인이 참 이런 거 있으면 홍 전 시장이 바로바로 SNS 올릴 텐데 예. 아직 안 올리는 거, 저렇게 하와이의 아주 좋은 풍경만 저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독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양아치라고 그랬죠. 근데 정작 보니까 예. 또 그게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러니까 밑에 지지한 사람들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싸움에 있어서 확실하게 상대방의 어떤 실체와 본질을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다가 또 갑자기 돌아서면 이거 사람 괜찮은데 예. 이렇게 돼버리는. 그럼 뭐예요, 딴 사람들은? 그 홍준표의 특색인데 그러니까 그 2021년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도 조국 수홍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냥 그 가족 그렇게까지 다 그냥 검찰에 탈탈 털어갖고 도륙을 하느냐. 근데 이번에도 무슨 그 법가 쓴 거 가지고 네.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수사해갖고 기소를 하고 그러냐.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얘기가 반가웠겠어요. 고맙죠. 네.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본인이 했던 게 뭔지, 그리고 또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바로 내린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윤 전 대통령을 아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3시간 만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총리 시켜준다고. 네. 그래서 하니까 바로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직격을 한 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정훈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 그때 저 한남동 가서 이 부부 동반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 총리는 우리 홍 시장이 총리하셔. 그러니까 그거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바로 그냥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한동훈 죽이기. 예. 거기에 제일 전면에 선 분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 놔놓고 나중에 안 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전당대회 작년 7월 전당대회 그 이후 또 비상계엄 탄핵 때까지
그 가장 그 다양한 그리고 약간 좀 그 급이 낮은 언어로 네. 단어로 그 진짜 한동훈 그 전 대표 얼마나 공격을 네. 했습니까? 예. 참 매일매일 한 네. 건씩 어린애 어린애 뭐? 자는 뭐 기자들 물어보면 갸 얘기 묻지 마,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네. 그거 왜 했겠어요? 예. 결국 그 잘 보여서 대통령 잘 보여서 총리 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예? 자기 총리 되면 한 달 안에 한동훈 정리할 수 있다고 또 윤통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다면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걸 뭐 소위 이야기 내다바이 당했다고 예. 이제 윤 대통령을 비난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정말 정치 원로가 이 할 짓입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청부 지금 저 비난해갖고 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총리 시켜주면 이거야말로 권력 앞에 겉으로는 뭐 대단히 권력에 뭐 내가 뭐 대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는 그래서 이 홍 전 시장 안 좋아합니다. 왜? 저는 옛날부터 그 모습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로는 세게 해요. 말로 근데 세게 딱 해요. 자기한테 이해가 뒤로 돌아서면 이건 뭐 그냥 넘어갑니다. 왜? 지금 한번 보세요.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비난을 해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안 시켜준 윤 대통령 탓이에요? 본인 탓이에요? 네? 최소한 본인이 정치 원로고 이 정말 정계 원로면 그런 식의 쌍스러운 표현으로 후배들을 갖다가 그렇게 밟아놔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그거 안 시켜줬다고 야 내가 그렇게 밟아놨는데 네가 왜 안 시켜줘? 또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정치인의 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지한다는 분들이 갑자기 그냥 저 선거판 안 좋으니까 그냥 저 이재명한테 가서 지지한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그 게이트 그 관련된 게 클리어가 안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보다도 훨씬 그 기간도 길고 액수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거래된 그 내역을 보니까 단연간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단연간에 걸쳐서 여러 선거를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네. 그 거래된 오고 간 그 자료 그다음에 액수 이것도 오세훈 시장은 딱 그때 그 특정 시기 그건데 홍준표 전 시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명태균 관련 그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또 이렇게 또 러브콜도 보내고 하니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참 이 친윤들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공격하는 게 바로 배신자이지 네.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배신자가 누구예요? 정말 배신자가 누구예요?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함없이 정말 이 지지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획가닥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한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이 자꾸 배신자 프레임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정말 지금의 친윤들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이 바로 배신자입니다. 그럼요. 저게 바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국민 배신자들이죠. 예. 그리고 그 국민과 당원들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지적해야지.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의 뜻과 배신한 게 있나요? 한 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지 않는지, 누가 권력자는 배신해야 돼요. 잘못하면 권력자 배신 안 하면요 간신돼요. 그렇죠. 그죠? 권력자를 잘못하면 철저하게 권력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요.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슬그머니 따라간다? 그거야말로 간신이고 권력자의 똘반이로서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죠. 그저 권력 하나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냥 거기 가서 알랑방 웃기다가 그거 안 주니까 뒤로 돌아서 에이 나쁜 새끼 욕하고 이런 사람이 배신자인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항상 이 정말 유령같이 떨어다니는 이 배신자 프레임 네.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 이번에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정말 국민을 이 지지자를 배신한 사람 누굽니까? 이 선거를 있게 하고 이 이재명이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제 거의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게 한동훈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토항에 가서
아이고 저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 그날 홍준표 시장 토론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면 돼. 그 이병태 교수가 어디 갔어요? 결국 갔는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못 받겠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그러지만 제발 좀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알량한 자리, 권력 그것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버리고 본인의 이 중심을 버리면 결국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